두 번째 태제는 두뇌 성장입니다. 두뇌는 성장이란 말은 마치 우리가 그 식물을 심으면 씨앗 뿌리면 씨앗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도토리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토리묵이나 끓여 먹지 이거 할 일이 거의 없죠. 도토리묵으로. 그러나 이 도토리 심어서 나무가 100년이 되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그때부터는 그네도 타고 나무 밑에서 뭐를 하고 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데 도토리 밑에서 그걸 할 수는 없죠. 바꿔 말씀드리면 이게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두 국면의 경험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도토리에서 나온 거죠. 두뇌도 그렇단 말입니다. 도토리일 때는 기능이 없어요. 막 태어난 애는 어머니인지 자기인지도 구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막 웃으면 어머니가 같이 웃어주고 하니까 자기 몸인지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어머니가 안 웃기 시작하죠. 아기가 웃어도 빨래로 가불고 아기가 웃어도 갑자기 라면 끓이고 가셔불고 몇 번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 그전에는 자기가 웃으면 같이 웃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몇 개월은 지속될 거예요. 자기 몸하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경계도 쉽게 구별 못하는데 금방 익히게 되죠. 여기를 부닥쳤을 때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몸의 지금 경계가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지금 웃는 것이 엄마가 항상 따라서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엄마하고 인터랙션 해야 되고 지금 이 밖에 있는 대상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비로소 내 경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뭐 타자 이론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거기까지는 저는 맞는 말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두뇌가 성장한다는 말은 처음에 그 잠재성으로 갖고 태어난 두뇌가 외부하고 시각, 촉각, 청각, 미각 이런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능이 점점점 발현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식물 키워보시면 뭐 잘 알으시겠죠. 씨앗이 커서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중간에 비료를 언제 주고 물을 언제 주고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두뇌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뇌가 어느 시점에서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지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이걸 발현시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발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하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이 가설에 따르면 막 태어난 아이를 깜깜한 방에다 한 2년 정도 가둬두면 시각이 죽을 때까지 발현 못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그러니까 성장에 시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뇌가 성장한다는 말씀은요. 그럼 우리가 보통 노멀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자연스럽게 시지각 또는 어떤 청각적인 자극, 후각적인 자극 받으면서 이 기능을 지금 현재 발현해 있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제 주로 관찰을 하냐면은 고리박, 복잡한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특정한 지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거나 이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못 갖게 되는 이유가 뭔가 또 우리가 들어서 아는 그 늑대소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지금 종적으로는 DNA 검사해보면 사람이 분명한데 왜 문명 세계에 복귀해서 언어를 못 배우는 것일까? 언어를 배우는 기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성장기에 언어라는 자극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지금 현재 보고되어 있는 내용들은 30년간 생존했지만 언어 습득은 실패한 겁니다. 이 두 경우는 지금 뭐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조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많이 있고. 아무튼 이 경우도 지금 7, 8세에 발견됐는데 1년 9년 생존했는데 단어 45개 9년 생존한 아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어릴 때는 빨랐겠죠. 어릴 때는 됐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능을 놓치면 그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성장이란 말은 그런 이례적인 성장을 그런 말을 함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지과학이 우리 두뇌에 관해서 알려준 두뇌가 성장한다는 것, 또 두뇌는 분업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철학적으로 이제 옮겨가면 철학이 이 두 가지 사실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인지과학이 우리 두뇌관에서 알려졌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조건에 있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알려준 부분이죠. 우리가 다 두뇌를 갖고 생존하니까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바뀔 걸 전제하고 철학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지금까지 2500년간의 이론 중에 잘 맞아가는 이론은 몇 개 없고 소위 주류라고 부르는 이론들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 철학 이론의 기본 가정이 뭐를 아는가? 두뇌가 성장한다는 가정이 없거나 두뇌가 분업한다는 가정이 없거나 뭐가 미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인지과학이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가정하고 거기에서 인간은 이렇게 스타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기가 되는 거는 무슨 구체적인 이론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철학이 출발점에서 인간을 뭐로 인식하고 출발했습니까? 그래서 기본 가정의 문제 제기가 되니까 저걸 받아들이게 되면 서양 철학에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이 부분적 수정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전에 무슨 이 태제가 잘못됐어요. 이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철학이 통째로 기본 가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상황을 제가 듣고 배운 인지과학과 그것이 받아들여진 철학을 토대로 놓고 볼 때 저는 그것을 인지적 전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부를 때.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철학적 사고는 인지의 한 구면입니다. 두뇌가 지금 우리 오각, 지각을 다 프로세스하지만 우리 사고도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익히고 말하는 모든 것을 지금 두뇌가 프로세스하는 것이 현재 인지과학의 발견이고 이 두뇌를 건너뛰는 인지란 것은 존립할 수가 없죠. 개념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도 예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철학적 사고는 인지의 한 국면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경지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굉장한 어휘들이 있죠. 이죠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수행을 오래 하면 뭐가 된 것 같아요. 거기는 뭐가 됩니까? 뭐 된데 보셨어요? 말로만 들으셨지? 저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제가 이론에 관심을 가진 대로 단 한 건도 기적에 해당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다만 전해 들은 얘기는 많습니다. 옛날 책에도 많이 있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있죠. 적어도 현재 인지과학으로는 만약에 그 주인공이 인간이라고 호모사피엔스라고 한 것이 분명해졌다면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존재라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허풍을 친 거죠. 철학자가 허풍을 쳤든지 아니면 어떤 소설가가 허풍을 쳤든지 그런 거지 적어도 우리한테 알려진 인지과학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